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주요 단계와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공론장 실행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관련 조직을 만들고 관련 조직의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론장 운영 규정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론장 운영 규정이 뭘까요? 영어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라운드 룰이라고. 기반이 되는 규칙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면은 이 그라운드 룰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일단 그 개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공론장에서의 모든 활동과 상호작용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지침과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공론장에서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특별한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논의 공간인데, 그 논의 공간에 필요한 일정한 질서를 담는 목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마다 목적이 있는데,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조직은 논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 필요한 질서를 구성하는 것을 공론장의 운영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목적을 살펴보시면 그걸 보다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참여자 간의 상호 존중,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고, 공론장의 목적, 참여 방식, 의사소통 규범 등 참여자가 공동 목표를 향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공론장의 질서와 효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담고 있는 공론장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론장의 운영 규정은 언제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요? 공론장 운영 규정은 누가 언제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구성 주체는 운영위원회고요. 구성 시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운영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운영 규정을 만들려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차 회의 후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공론장 운영 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공론장의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공론장의 목적이라든가 범위, 논의 범위, 그 다음에 조직 체계, 구성 방법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또 공론장 참여자의 권리나 책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민참여단의 모집과 선정 방법에 관해서도 내용이 이제 확정될 테니까요. 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의사소통 규칙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특히 공론장은 개방성과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및 자료의 공유에 관한 내용,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장 운영 규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운영 규정을 똑똑한 한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쭉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론장에는 실제로 운영위원들이 주체이고 또 시민참여단이 주체잖아요. 그 주체들이 그 운영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숙지하고 지킬 때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일종의 검토되고 합의된 내용으로 구성이 될 때만 작동하는 운영 규정이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만드는 운영 규정이래야만 운영 규정의 규범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실효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운영 규정을 작성하는 목적이라든가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 규정 자체가
일종의 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결집해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초안을 다시 한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반영을 해서 규칙을 수정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을 때 그 운영 규정의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운영 규정을 신뢰하게 되고 또 그 책임감, 운영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검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그 운영 규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참여자가 운영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영 규정 같은 것을 형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겨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죠. 운영 규정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서 꼼꼼하게 만들어지면 그 운영 규정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운영 규정 예시를 들어봤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만들었던 건데요. 거기 보면 000 시민공론장 운영규정에서 이 운영규정은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총칙이 있고요. 그래서 명칭, 목적, 운영기간, 회의 장소, 그 다음에 시민공론장의 구성과 의사결정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민공론장의 구성, 의사결정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성립, 회의 진행, 심의 안건, 의견 성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시민 참여단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에 관련된 규정들을 담고 있고요. 중요하게는 이제 운영 원칙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 논의 결과의 공표, 그 다음에 운영 경비, 회의비, 참여 수당 지급, 자문 등 의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서명 날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론장 운영 규정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 규정을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 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일종의 이제 공론장의 질서 체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